안녕하세요, 주우참치입니다. 자신이 신입사원이다 혹은 회사에서 사원주의입니다, 이런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나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100억 만들기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로 저축만이 살 길입니다. 월급의 70%를 저축하세요. 두 번째로 세금을 아끼자. 절세 계좌를 활용입니다. 세 번째,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어려우면 나스닥만 사라. 네 번째, 복리의 힘. 시간이 곧 힘이다. 다섯 번째, 핑계 대지 말고 시작해라. 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볼까요? 첫 번째로 저축입니다. 우리는 재벌이 아니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게다가 신입사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은 언제나 월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나가는 시작점인 것이죠. 2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월급여가 353만원입니다. 실수령으로 보면 310만원이네요. 310만원의 70%는 217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 월급이 실수령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은 목숨 걸고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율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입장과 월급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취하시는 분들도 100번 양보해도 50%는 해야 합니다. 150만원, 100만원도 없다고요?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달을 일해도 200만원을 버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세금 제외하면 대략 180만원 정도겠네요. 100만원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축을 이리도 강조하는 이유는 시드의 중요성도 있는데 그보단 소비의 습관 때문입니다. 월급의 70%를 저축하면 아마 실제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은 첫 직장을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돈 모으지 말자, 그냥 쓰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첫 월급만 플렉스 하세요. 1년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소비가 곧 패턴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소비는 늘어나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드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 억제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실수령 기준 월급이 대략 270에서 28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200만원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축했죠. 물론 자취는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입니다. 시간을 복리로 바꿔 매월 5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100억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저축을 통해서 소비를 줄였으니 이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는 필수적으로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금투세 등 다양한 영상에서 근로자는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선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복리로 이어지면 훨씬 커집니다. 우리는 옷을 하나 사도 이게 싼지 저게 싼지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사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 해야겠죠. 직장인 기준으로 절세 계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교표에 직접 투자를 넣은 이유는 직접 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주요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ISA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투자 가능하고 국내 개별 주식인 삼성전자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200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배당과 매매 차익에 대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인 것이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최근 많이 알려져 있지만 5,5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배당이나 매매 차익에 대한 모든 것이 과세 이연됩니다. 다만 단점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럼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건 투자자 성향과 조금 연관되고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저에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부터 만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우리는 신입사원으로 대부분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럼 600만원 한도를 납입했을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99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천징수 당했던 소득세 중 99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살 수 있는 ISA의 장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에 대한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신입사원입니다. 대부분 4년 정도 뒤면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럴 때 목돈이 필요할 텐데 55세 이전에 찾을 수 없는 연금저축펀드는 유일한 단점이죠. 물론 이건 강제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합니다. 선택하기 힘드시죠? 사실 둘 다 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70% 저축을 통한 200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어도 150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를 IS 계좌에 넣으면 되겠죠? 한도도 연간 2천만원이니 딱이네요. 그렇게 2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한다면 IS 계좌에서 3에서
4년 정도 운영하면서 결혼 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를 위한 대비로 두면 되는 것이죠. 직접 투자는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은 공부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ETF가 더 안전하고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절세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 준비하면서 실제 회사 사원급 후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치환하는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대부분이 공감은 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대부분이더군요. 최근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주변엔 투자를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더군요. 그런 초보자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아래 표 종목별 딱 3가지만 검색하시고 그 중에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3개의 추종 지수는 미국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라고 치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것들이겠죠. 미국의 3대 지수라고도 말합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가 있죠. 각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시는 표는 각 지수 ETF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기업들입니다. 티커명으로 적어둬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누구나 들어보면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궁금하다면 각 티커명을 증권사 앱을 통해 검색해 보셔도 좋고, 저 영문명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다우존스 30이란 추종지수를 기준으로 한국 상장된 ETF가 있지만 최근에 SCHD가 큰 인기로 다우존스는 사실상 SCHD로 대표되는 것 같아 슈드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한국 상장된 ETF들의 영문명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가요? 각 영문명은 저 펀드를 만든 회사의 이름입니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나는 이름들을 쭉 적었는데 사실 저 이름 자체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타이거가 있고,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저축도 해서 돈도 있고 계좌도 만들었고 종목도 찾았으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정말 사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복리의 힘을 기다릴 젊음이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만 투자하면 우리는 은퇴 시점에 누구나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복리의 혜택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100억을 만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3대 지수의 미국 ETF입니다. 나스닥의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4%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월 50만원씩 적립하여 나스닥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30년 뒤 은퇴 시점에 왔을 때 100억 원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50만원씩 나스닥을 샀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프로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투자 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5,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10년차까지는 의미 있는 수익이긴 하지만 200%의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20년차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20%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더 안정적인 S&P 500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1.7%입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16억이란 자산이 쌓이는 것입니다. 단돈 50만원으로요. 나스닥과 연평균 수익률은 8% 차이가 나지만 자산은 5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복리의 차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결국 뒤로 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죠. 30년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당기고 싶다면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우린 200만원이 있죠. 그걸 하나에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S&P 500에 200만원 매월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10년 뒤 4억 5천만원, 20년 뒤 20억 원, 30년 뒤 60억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스닥으로 30년 이렇게 하면 400억이 되네요. 정말 강남 빌딩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운 힘이고 누구나 매월 50만원으로 100억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단순 계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하여 100억의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92세 평범한 청소부가 2014년 타계하면서 100억 원의 순자산을 남긴 것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월급을 수십 년간 우량주에 투자한 결과죠. 물론 우리에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꾸준하게 본인의 월급을 미국 우량주에 투자했고 종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웰스파고라든지 P&G, 존슨앤존슨 등 다양한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 누군가는 늙어서 부자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늙어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젊어서도 부자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어서 돈이 없어도 건강한 신체가 있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벌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투자로 누구나 10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한 장기 목표죠. 1년에서 2년 안에 재벌이 되고 싶다면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본인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면요. 하지만 내가 죽어도 10년 안에 은퇴
은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100억 부자 필요 없다.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면 그럼 10년간 나스닥을 투자하면 위 시뮬레이션에서 보듯이 매월 200만원 투자 시 약 7억 원의 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억으로 은퇴하세요. 가능합니다. 7억 원을 성장주가 아닌 배당 성장주에 투자해보세요. 매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제적 자유죠. 7억 원을 배당 성장주인 SCHD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투자금 없이 단순 거치식으로 계산하여 현재 배당률인 3.5% 그리고 배당 성장 10%를 잡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현재 7억 원을 3.5%의 배당으로 계산해보면 세후 월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냅둬도 30년 후 월 배당은 6천만 원입니다. 인플레이션 3%를 고려하여도 2,400만 원이 되죠. 연이 아니라 월입니다. 평생 연로족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배당금도 복리의 마법으로 배당 성장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국 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시작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 결혼을 한다. 그래서 돈이 없다. 지출이 많다. 무엇을 해야 한다. 등등등 수많은 핑계를 찾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처럼 어느 유튜브에서 주식 전문가처럼 수십 수백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매월 50만 원만 있으면 되죠. 위에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선 몰라서 안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안 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면서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만능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남들보다 뛰어난 강점은 무엇이든 해보고 판단한다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유튜브나 해볼까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중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20년 혹은 30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직장 생활의 끝에 과연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은가요? 자신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신입사원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깨닫는 바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